겸손한 거랑 굽신거리는 거랑은 좀 다르죠? 너무 이거 정신승리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랜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직장인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를 보다 보니까 아직 어리신 분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프리랜서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프리랜서의 특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취업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프리랜서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IT 업계에서의 프리랜서라 함은 디자이너, 퍼블리셔, 웹 개발자, 앱 개발자, DBA 등등이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분들은 일을 따와서 집에서 한 뒤에 메일을 전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IT 업계의 프리랜서는 정규직과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출퇴근을 하는 거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그리고 사무실도 뭐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가까운 공간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프리랜서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장점은 일단은 페이가 좀 세죠. 보통 아나운서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프리랜서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물론 아나운서와 연예인의 차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게는 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같은 경력으로 봤을 때 1.5배에서 심하게는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를 보긴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고려를 해야 될 게, 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4대 보험도 가입이 되고 퇴직금도 있는 반면에 프리랜서는 세금을 자기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내야 하고 4대 보험이 없죠. 퇴직금도 없고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일단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인사고과 같은 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상사분들께 잘 보여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는 정말 말 그대로 프리하니까 그런 거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저도 예전에 한 2년 정도 프리랜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신입사원 시절만 해도 그때 저희 회사가 보수적이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회식 자리에서 노래를 해야 한다든지 약간 상사분들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신입들이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탈피가 됐다는 게 너무 저는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철수를 하고 다음 프로젝트 가는 때 그 전환 시점의 기분이 되게 새롭고 뭔가 설레고 좋더라고요. 제가 가장 기분이 좋았을 때가 철수하는 날 노트북 포맷하고 짐 챙겨서 나올 때, 그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프리랜서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계약이 끝나면 다음 계약을 내가 알아서 또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랜서를 하려면 인맥이 좋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인맥을 쌓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프리랜서를 하면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내 일을 잘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잘 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성격도 모나지 않고 이렇다면 이제 그때 같이 일했던 PM분이나 동료분들이 다음 프로젝트가 생기면은 사실 불러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정말 실력이 출중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가까워 오면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자기 실력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특수한 경우도 있죠.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취업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시점이라면 약간 조심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컨택했었던 헤드헌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아직도 가끔 메일을 주시거든요. 프로젝트 생기면은 해볼 생각이 없냐 이런 메일이 오곤 하는데,
아무튼 일자리가 끊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다 본인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단점을 꼽자면 아무래도 갑을관계에 관한 것에서 오는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프리랜서는 가장 끝이죠. 갑을병정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아이러니한 게, 프리랜서가 아까 돈은 훨씬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돈은 많이 받지만 뭔가 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약간은 아리송한 구조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약간 달리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공손하고 친절하게 얘기한다면 그런 거는 별로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손한 거랑 굽신거리는 거랑은 좀 다르죠? 너무 이거 정신승리인가? 아무튼 제가 프리랜서 하던 시절에는 저는 그렇게 꿀리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나는 어디인가에 소속되지 않았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회사의 내가 아니라 난 그냥 정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일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아무튼 그래서 프리랜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그냥 잡코리아에 이력서를 올릴 때 내가 원하는 고용의 형태가 있잖아요. 거기에 프리랜서 체크를 해놓으면은 저는 알아서 헤드헌터분들이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프리랜서를 했던 때가 제가 3년차? 초급이었는데 사실 그때가 가장 잘 팔리는 시기이긴 해요. 단가도 싸고 나이도 어리고 뭔가 일 시키기 편하고 좋으니까. 지금 제 주위에 있는 고급 개발자분들이나 고급 DBA 분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들 출중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들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첫 회사를 퇴사를 하고 처음에 프리랜서를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주변에 프리랜서를 이미 했었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선배들이 있었어서 제가 용기를 내는데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좀 그렇잖아요. 이 길을 가본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는 좀 머뭇거리게 되고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조심스러워지는데 주변에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괜찮아. 그러면은 뭔가 나도 선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주변에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해보고는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뭔가 주저하게 된다라는 분이 계실까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얻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안녕.